8호 도상학 제4번. 황제, 왜 그는 왕좌에서도 갑옷을 벗지 못하는가? 지상의 질서를 세우고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고독한 통치자, 4번 황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카드 해석을 넘어 수천 년의 역사가 응축된 도상학의 시선으로 이 강철 같은 카드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머물렀던 3번 여황제의 정원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풍요가 흐르는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낙원은 위태롭습니다. 경계가 없는 풍요는 방종이 되기 쉽고 울타리 없는 정원은 외부의 침입에 무력하죠. 그래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대지에 선을 긋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자 오늘 우리가 만날 4번 황제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황제 카드를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숨이 막힐 듯한 견고함과 압도적인 위압감입니다. 화면의 모든 요소는 곡선을 거부하고 직선과 각을 지향합니다. 이는 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의 사방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사원소를 뜻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비로소 지상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3번 여황제가 무언가를 낳는 존재라면 4번 황제는 그 태어난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규칙을 부여하여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이제 황제의 등 뒤를 장식하고 있는 배경을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척박하고 날카로운 암석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황제의 배경에 울창한 숲과 쏟아지는 폭포가 있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붉은 산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 카드의 지배 행성인 화성의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화성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별입니다.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황제의 숙명을 보여주죠.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바위산 아래를 가만히 흐르는 아주 얇고 푸른 물줄기입니다. 도상학에서 물은 감정과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여황제의 물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였다면 황제의 물은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완벽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냉철한 이성을 뜻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논리와 법에 따라 제국을 다스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죠. 마치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긴장감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뒤로 펼쳐진 험준한 산맥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듯 황제에게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다스리고 개척해야 할 영토입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왕자를 보십시오.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의자가 아닙니다. 차갑고 단단한 회색 바위를 깎아 만든 석조 왕자입니다. 의는 권좌라는 자리가 결코 안락한 휴식처가 아님을 웅변합니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임을, 수많은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무게감을 바위라는 질감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왕좌의 느낌은 고대 로마 건축의 정수인 판테온의 육중한 석조 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판테온의 전면을 지탱하는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단 1mm의 흔들림도 없이 하늘의 무게를 지탱해 왔습니다. 황제의 왕좌 역시 그런 기둥과 같습니다. 또한 로마의 개선문처럼 승리자가 통과해야 하는 견고한 관문과도 닮아있죠. 왕좌 내 모서리에 새겨진 순양의 머리는 이 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대변합니다. 순양은 점성학적으로 양자리의 상징입니다. 양자리는 무리의 맨 앞에서 적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으며 길을 내는 선봉장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황제가 단순히 성 안에 머무는 통치자가 아니라
직접 전장을 누비며 질서를 구축한 자수성가형 리더임을 뜻합니다. 이제 황제의 복장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위 있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그 틈새로 비치는 것은 다름 아닌 강철 갑옷입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사 군주들이나 고대 로마의 장군들을 연상시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란과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늘 깨어있는 경계심이죠. 리더는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어야 한다는 도상학적 메시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화 다크나이트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든 경감은 배트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원한 영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수호자다. 황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친절하거나 다정한 리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악당 조커가 도시에 혼돈을 퍼뜨릴 때 기꺼이 어둠 속에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질서를 수호하는 배트맨처럼 황제는 비난받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벽을 지킵니다. 황제의 갑옷은 배트슈트처럼 그가 짊어진 무거운 운명의 방어구인 셈입니다. 발끝을 봐주십시오. 여황제의 드레스 아래로 보였던 붉은 신발이 생명력을 뜻했다면 황제의 발을 감싼 금속 장화는 점령과 확고함을 뜻합니다. 이 신발은 어떤 척박한 땅도 거침없이 밟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땅을 찬미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길을 내고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걷습니다. 의는 건축학적으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제는 파편화된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도로와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문명의 건설자입니다. 황제의 양손에 들린 상징물은 하늘과 땅의 권위를 연결합니다. 오른손에 든 앙크 십자가 홀은 이 카드의 가장 흥미로운 아이템입니다. 흔히 생명의 열쇠라고 불리는 앙크는 동그란 고리 아래 십자가가 붙은 모양이죠. 고대 이집트에서 신들이 파라오의 입에 이 앙크를 갖다 대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황제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휘두르는 권력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지팡이는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시동 열쇠이자 길 잃은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인 것이죠. 왼손의 금색 구체는 지배권을 뜻합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전체를 조망합니다. 의는 중세 유럽 군주들이 대관식에서 들었던 보주와 같은 의미로 현상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의 긴 흰 수염은 그가 거쳐온 수많은 풍파와 세월의 흔적입니다. 청년의 패기가 아닌 노련한 노년의 지혜를 강조한 것이죠. 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보여준 그 고뇌하는 철인 통치자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지만 가장 고독하게 결정해야 하는 자의 얼굴입니다. 그는 3번 여황제의 따스한 품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차가운 법과 원칙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의 기저에는 제국 전체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책임감이 깔려 있습니다. 타로 도상학의 관점에서 4번 황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삶의 성벽은 튼튼한가요?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어떤 법전을 쓰고 있나요? 인생이 무질서하게 느껴질 때, 감정의 홍수가 당신의 일상을 덮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위로가 아니라 황제의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황제 카드는 방황하는 영혼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나약해진 의지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이 자연의 무질서를 극복한 인간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듯 황제는 우리 내면의 거친 황무지를 개척하여 질서 정연한 왕국을 건설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독해질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될 것이며 당신의 무거운 책임감이 결국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카드를 뽑았다면 타로 점술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이 발휘될 시기이며 흔들림 없는 태도가 곧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제의 붉은 산맥을 함께 넘으며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의지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비로소 안정의 기틀을 마련한 황제. 이제 그의 시선은 지상의 권력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질서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지상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통로이자 전통의 계승자 5번 교황의 신성한 성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왕국에 평화와 질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